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서 검찰 측이 주장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직접 반박하면서 40분 이상 발언을 이어갔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내용이 내란몰이로 겁먹은 사람들의 진술이다.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이 몇 시간의 사건에 대한 조서를 거의 공소장에다가 박아 넣은 것 같은데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준일 평론가? 뭐 그냥 헌재 결정문 읽어주면 되지 않을까 반대 측 검사 쪽에서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 이제 이런 주장을 탄핵 심판에서도 주장을 했지만은 그렇지. 윤석열이 그런 의도를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경고용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시민들하고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실패했다라고 이미 헌재가 다 판단을 했잖아요. 뭐 새로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뭐 계엄은 항상 준비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건데 계엄을 항상 준비하는 뭐 정치 지도자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국민이 주적인가요? 그러니까 그냥 뭐 지 주장하고 싶은 대로 뭐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를 둘 것 같지는 의미를 둘 만한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뭐 조성현 단장이라든지 뭐 몇 명이 이제 군인들이 나오는데 직접 신문을 할지 어떻게 할지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논박이 이루어질지 그게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긴 한데 뭐가 됐든 저는 내란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증인이 한 500명 가까이 뭐 있다라고 해요. 지금 검찰 쪽에서 지금 얘기를 한 게 네.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있나? 좀 빨리빨리 좀 해가지고 빨리 1심 좀 판결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제 이게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상한 소리, 헛소리를 계속 우리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정신건강에 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이 판단이 좀 빨리 났으면 좋겠다. 그런 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계속 주장했던 것들은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본인들이 주장했던 거 많은 국민들이 들었고 다른 증언자들을 통해서 많이 반박도 되고 논리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빠른 시일 안에 판단을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런 얘기 들으면은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헛소리를 계속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댓글로도 아니 뭐 범죄 혐의 피의자가 재판에 출석하러 갔는데 도로 통제를 저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이런 지금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금요일에 관저를 퇴거할 때도 금요일 오후 5시면 굉장히 이제 퇴근 시간 임박해서 굉장히 막히는 시간인데 그때 도로 통제를 하고 퇴거하는 모습이 민간인 신분으로 퇴거하는 사람이 저 시간에 저렇게 도로 통제를 하면서 가야 되나 이런 비판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 일주일 만에 관저에서 퇴거해서 서초동으로 돌아가는 모습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관저에서 퇴거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학교 점퍼를 맞춰 입고 일렬로 서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1시간 반 전쯤 지지자들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쪽에서 저희 와달라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앞쪽에 배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청년 세대가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처럼 보이도록 사전 기획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슬로건을 인용한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적힌 붉은 모자를 쓰고 지지자들과 악수와 포옹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서초동 자택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이 환영한 것처럼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고 꽃다발과 포옹 세례를 만끽하는 모습에 반성과 사과는 없었습니다.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저는 저 발언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 마세요.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이라는 공직에 대한 뭐 엄중한 무게감을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국민들과 대한민국이라는 제도가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좀 잘 좀 이끌어달라 그렇게 임기를 보장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간에 저렇게 쫓겨났다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정말 보는 게 너무 괴로울 정도예요. 솔직히 못 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렇게 차로 다 막고 가고 또 저렇게 개선장군처럼 환호하고 막 불끈 지고 웃고 우리가 비상계엄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 탄핵 선고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저렇게 웃는 모습, 환호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더 화가 나고 빨리 좀 2심 판결이 나와가지고 좀 저렇게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렉스님이 그날 순방 가는 길인 줄 알았다고. 저는 옛날에 독재 정권 시절에 무슨 전두환, 박정희 저 대통령들이 해외 갔다 돌아오면 길거리에서 막 태극기 흔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본 것 같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다 이기고 돌아왔다는데 그럼 누구랑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건지 진짜 궁금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 말 대잔치인데 그럼 누구랑 지금 싸운 건가? 국민이랑 싸운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계엄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기긴 했나? 그러니까 이제 승리를 했나? 저거를 보고 이제 전문 용어로 정신승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본인이 탄핵됐는데도 좀 제정신 못 차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중앙일보 이하경 주필 칼럼 제목이 한덕수 추대보다 윤석열 정리가 먼저다. 이게 이하경 주필 칼럼이고 조선일보의 강천석 칼럼도 국민의힘 한 번의 기적으로는 부족하다는 내용이 뭐냐면 소제목이 어떤 관심도 응원도 보내지 말아야 희망의 불씨 안 꺼트린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절연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그렇죠. 내용이었어요. 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윤석열 볼 때마다 아우 뭐 이재명 뭐 민주당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다가 윤석열 보면 국민들 정신 차리는 거죠. 맞아. 저기는 윤석열이 있었지. 큰일이다.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워낙 이기적인 인간이니까 제가 뭐 그러리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은 끝까지 당을 괴롭힐 거다. 당을 뽀개로 들어온 분이 확실히 맞다.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이제 한남동 관저 떠날 때 과잠 점퍼 입은 학생들이 앞에 쭉 있고 차에 내리자마자 가서 막 포옹하고 이런 모습 그리고 일부 지지자는 막 눈물 흘리는 모습까지 보면서 약간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 측의 요청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일부러 기획한 거란 얘기가 나왔고 현장에서 한 유튜버가 대통령 측의 요청이기 때문에 5, 6, 70대는 입장이 불가능하다. 20대 중에 인사하고 싶은 사람은 주민등록증 들고 오라. 뭐 이런 안내 방송까지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젊은 층에게 환호받는, 응원받는 윤석열 이런 이미지를 좀 추구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런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좀 학생들 저렇게 배치해가지고 안고 포옹하면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국민들한테 더 사랑받을 수가 있나? 아니면은 본인에 대한 사법적인 문제가 더 덜어질 수가 있나? 저 다 연기하고 꾸민 거 다 알잖아요. 왜 저런 짓을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정말 한심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검찰총장을 하면서 공직을 했으며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 자리까지 올랐을까. 참 대한민국이 대단히 위태롭고 위험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걸 보고 정신 못 차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판정에서도 상당히 이상한 헛소리를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나 대통령 선거 본선에도 본인이 개입하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퇴임을 할 때 밤에 그래도 좀 퇴근 시간 다 지나고 나서 어두울 때 저렇게 지지자들한테 손 흔들거나 웃는 모습 보이지 않고 조용히 갔거든요. 그냥 당시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이 옆에 쭉 도열해가지고 그냥 박수치고 그렇게 끝났는데 이분들 정신세계가 어떤 사람들인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난 뭐라고 비판을 해야 될지도 황당합니다, 진짜. 그 과잠 입고 와달라는 요청까지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몇몇이 이제 과잠까지 입었잖아요. 뭐 20대 이제 신분증. 그 과잠이 노출된 걸 보면은 그 대학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했을까? 자기 과잠이 뭐 건국대도 있고 뭐 외대도 있고 몇몇 대학들이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예, 부끄러워했을 거고 뭐 그 마가 본 따가지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본 따가지고 메이크 코리아
그래서 그걸 막가라고 읽더라고요. 막가. 막가파요. 네, 막가파 윤석열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촌스럽다. 너무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를 대통령실 이런 거 하라고 지금 남겨놨나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차라리 그냥 사표 수리하는 게 낫겠다. 이런 거 하려고 하면은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6개월 만에 공식 선상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차 안에서 있는 모습은 다소 좀 표정이 굳은 모습이었는데 서초동 사저 앞에 도착하니까 이제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과 악수도 나누고 인사하고 뭐 일부 지지자들과는 포옹을 나누기도 하는 모습이 좀 잡혔더라고요. 그런 게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성하고 침울해하고 뭐 그런 모습, 죄송스럽군 말, 메시지, 표정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되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진짜 정상적으로 임기 끝나고 퇴임하는 부부처럼 저렇게 행동하는 것 참 저분들의 정신력은 대단히 강하다. 올림픽 금메달감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쉽게 정치권에 관여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어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고 뭐 다른 언론에 의하면은 지난주에는 뭐 한덕수 총리 부인도 뭐 만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정말 대선 후보 경선, 본선 다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작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냐. 나라가 대단히 더 혼란스럽고 시끄러울 수 있겠다. 국민의힘 경선은 개판됐다. 그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빨리 집 앞에 있으니까 빨리 이제 서초동으로 가시라. 예. 가까워요, 가까워. 그러니까 바로 옆이잖아, 거기. 예. 바로 이제 검찰 수사도 받고 법원 재판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겨레 단독 보도가 이 와중에 나왔는데 한남동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하면서 국가 예산으로 수백만 원짜리 고양이 놀이시설 캣타워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관저 욕실에 일반 욕조의 2배 정도 되는 그것도 줄여서 일반 욕조의 2배래요. 2천만 원짜리 흰옥기 편백 욕조가 설치됐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게 예산 부족으로 행안부 예산까지 전용해서 뭐 졸속 이전이다, 국고 낭비다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지극히 사적인 뭐 반려동물 뭐 이런 게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도 굉장히 사적인 거를 막 5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목욕 설비에 나라 돈을 다 쓴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좀 국정운영 잘해가지고 정말 밤늦게 참모들과 회의하고 장관들과 회의하고 또 외국 정상들과 회의하면서 밤늦게 12시쯤 들어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이 흰옥기 목욕시설에서 좀 피로도 풀고 이제 반려묘들을 보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다음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국정운영하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잖아요. 일찍 가서 술 먹고 그냥 여러 가지로 뭐 스크린 골프 치고 뭐 이러한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게 공적 의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제 국가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거를 구매를 했으면 두고 가야죠. 이거를 만약에 내가 쓰던 거니까 집으로 가져가.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럼 진짜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고 이거는 회수해야 된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진짜 그 애완동물 잘 몰라서 반려동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거가 500만 원씩이나 해요? 저 캣타워 저게? 티타늄으로 해가지고요. 예. 거기 이제 약간 이제 18금 도금으로도 하고, 네. 거기 보석도 좀 박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양도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뭐 모르겠는데 저거 들고 가려면은 돈 내야죠. 내야지. 예, 국가 비용 돈으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돈을 내는 게 맞는 것 같고 흰옥기탕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편백나무 이게 뭐 다른 관저에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퇴임했으면은 이거 아마 기사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확인해 보니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근데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진짜 사람들이 분노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예, 근데 저 500만 원씩이나 하는 거에 전 놀랐습니다. 저런 거 그 캣타워 저 하는 거. 저도 반려동물을 잘 몰라가지고 캣타워가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려면 사기당한 거 아니야? 잘 모르겠어요. 21g이 뭐 이런 것들 설치했다고 하잖아요. 김건희 씨가 했던 코바나 콘텐츠에서 행사했던 거
후원도 하고 뭐 공사도 했다고 하는데 직접 이제 김건희 씨가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감사원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래버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글쎄요. 왜 선정됐을까요?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